지난해 약 7만 8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K-팝 콘서트도 K-드라마 촬영지 순례도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의 사찰이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와 함께 깨어나고 스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산속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여행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원하는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이 찾는 사찰이 우리가 예상하는 곳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유명 사찰이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의 사찰들입니다. 경주의 골굴사, 서울의 금선사. 이 두 곳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여기가 한국 맞나요? 라는 후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성지라 부르며 찾아가는 한국 사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왜 수십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고 때로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면서도 깊은 산속 사찰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함월산 자락.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이어서 2개, 3개, 10개, 골굴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강당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금발도 있고 검은 피부도 있고 파란 눈동자도 보입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30여 명 중 한국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타라가 눈을 감고 명상 자세를 취합니다. 벨기에에서 온 니콜라가 그 옆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타는 챗GPT로 이곳을 알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선무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선무도. 한국 불교의 고유 무술입니다. 명상과 무예가 결합된 이 독특한 수행법은 골굴사에서만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곳 하나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굴사가 한국의 소림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소림사가 쿵푸의 본산이듯 골굴사는 선무도의 총본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유일무이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옵니다. 아침 명상이 끝나면 예불 시간입니다. 스님이 불경을 읊습니다. 외국인들도 따라 읽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그들이지만 음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라합니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어섭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의식 속에서 국적도 언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저 하나의 수행자로서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뿐입니다. 본격적인 선무도 수련은 오후에 시작됩니다. 마당에 수련생들이 모입니다. 스님의 구령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한국어 구령에 맞춰 외국인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사족보행. 네 발로 땅을 짚고 기어가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웃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면서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안 쓰던 근육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차기. 스님의 호령이 떨어집니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얼굴 높이까지 올립니다.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옆 사람이 웃으면 함께 웃고 누군가 성공하면 박수를 칩니다.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립니다. 이것이 골굴사가 주는 첫 번째 감동입니다. 역동적인 체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가는 경험입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바닷가로 나갑니다. 골굴사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동해 바다가 펼쳐집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에서 수련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리듬에 맞춰 호흡합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순간 모든 수련생이 일제히 기합을 넣습니다. 그 소리가 바다를 향해 퍼져나갑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요? 수련 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기다립니다. 사룡굴. 골굴사 뒤편 바위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에 몸을 담급니다. 땀으로 뜨거워진 몸이 식어갑니다. 외국인들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된 수련 끝에 맞이하는 자연의 포옹.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수련으로 에너지를 다 쓴 몸은 음식을 갈구합니다. 공양간에서 나오는 절밥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상에는 다양한 반찬이 올라옵니다. 식물성 콩고기 볶음, 두부조림, 각종 나물, 토스트, 콩국수. 모두 채식 메뉴입니다.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이 음식을 열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독일에서 온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맛있습니다. 평소 채식을 하지 않던 사람도 골굴사의 절밥 앞에서는 숟가락을 멈추지 못합니다. 매끼 2번씩 더 가져다 먹었어요. 한 프랑스 여행자의 후기입니다. 운동 후 먹는 밥이 꿀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굴사의 절밥은 그 이상입니다. 건강하고 맛있고 무엇보다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음식입니다. 식사 후 자유시간. 어떤 이는 방에서 쉬고 어떤 이는 산책을 나갑니다. 골굴사의 특별함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석굴 사원입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굴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합니다. 중국의 둔황, 인도의 아잔타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굴 사원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 외국인들은 이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가파른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땀이 다시 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애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십니다. 이 미소를 보는 순간 힘들게 올라온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립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순간만큼은 뭔가 숭고한 것과 마주한 느낌을 받습니다. 골굴사에서 하루를 보낸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체험을 넘어선 서사. 이것이 골굴사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제 경주에서 서울로 향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 한복판. 이곳에도 외국인들이 성지라 부르는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금선사입니다. 경복궁에서 북쪽으로 차로 10분. 북한산 자락으로 접어들면 풍경이 급격히 바뀝니다. 빌딩 숲이 나무 숲으로 바뀌고 자동차 소음이 새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계단을 올라가면 금선사가 나타납니다. 뉴욕에서 온 니키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받은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10분 전까지 광화문 한복판에 있었는데 갑자기 깊은 산속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수백 년 역사의 사찰이 이렇게 대도시 안에서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다니. 바로 이것입니다. 금선사의 매력은 대비에 있습니다. 금선사 마당에 서면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뒤를 돌아보면 북한산의 웅장한 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인왕산도 보이고 멀리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밤이 되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벽하게 고요합니다. 차 소리도 사람들의 소란함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금선사의 템플스테이는 골굴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골굴사가 역동적이라면 금선사는 고요합니다.
프로그램도 단출합니다. 예불, 명상, 타종 체험 정도입니다. 대신 자유시간이 넉넉합니다. 주지 현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율을 강조하기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원 없이 쉬다 가시라고 권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비움의 철학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빠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경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느라 정작 그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선사에서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행을 나갑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습니다. 스님이 함께 걸으며 자연을 느끼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나무를 보세요. 수백 년을 이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걷다 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카페에서 책을 읽습니다. 금선사에는 작지만 아늑한 북카페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급하게 읽지 않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창밖을 봅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칩니다. 이런 여유가 얼마만인가요? 싱잉볼 명상 시간은 많은 외국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티베트에서 전해진 명상 도구인 싱잉볼의 울림이 방 안을 채웁니다. 낮게 시작된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소리와 함께 흘러갑니다. 20분의 명상이 끝났을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저녁 타종 체험도 특별합니다. 스님과 함께 종각에 올라갑니다. 거대한 범종 앞에 섭니다. 스님이 설명합니다. 이 종소리는 중생의 번뇌를 깨뜨리고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나씩 종을 칩니다. 깊고 낮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종소리는 금선사를 넘어 북한산을 넘어 서울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어디선가 이 소리를 듣고 잠시 멈춰 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는 전해집니다. 금선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템플스테이를 위해 먼 지방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 도심 투어와 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경복궁을 보고 점심에 인사동에서 식사하고 오후에 금선사에서 3시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저녁에 명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여행객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일정이 없습니다. 금선사를 떠나는 외국인들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골굴사에서의 열정과는 다른 종류의 만족감입니다. 한 독일 여행자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충분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골굴사와 금선사, 이 두 사찰이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의 진짜 깊이는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렬한 경험은 바로 108배입니다. 108배.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낯선 숫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108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그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108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화계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영국인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23세 리즈에서 온 청년입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108배 앞에서는 그녀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정말 108번이나 해야 하나요?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보세요.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절. 양손을 모아 올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두 팔을 쭉 펼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한 번의 절이 완성됩니다. 10번째 절까지는 쉽습니다. 20번째까지도 할만합니다. 하지만 30번째를 넘어가면서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50번째, 땀이 흐릅니다. 안 쓰던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서 함께 절하는 사람들의 호흡 소리가 들립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70번째,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올리고 내리고 펴고 일어서고 반복. 이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오직 호흡과 동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100번째, 곧 끝이라는 생각에 힘이 납니다. 101, 102, 103. 마지막 108번째 절을 마쳤을 때 안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석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안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내고 나니 이건 정신적인 수행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8번 절을 하는 동안 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108배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수행은 불경 읽기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한자어가 섞인 불경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전합니다. 스님이 한 구절씩 읽으면 따라 읽습니다. 뜻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울림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읽으면 하나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 리듬 속에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밤 참선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선방에 둘러앉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에 집중하세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내일 일정은? 집에 두고 온 일은? 이메일 확인은 했나? 하지만 계속 호흡에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30분의 참선이 끝났을 때 다리가 저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한 프랑스 여행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멈춰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니, 멈춰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백두대간의 중심에 오대산이 있습니다. 산 전체가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명산입니다. 신라시대 자작율사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이 있는 곳, 1000년이 넘는 역사를 품은 월정사와 상원사가 있는 곳, 외국인들은 이곳을 한국의 히말라야라고 부릅니다. 오대산으로 가는 길부터 특별합니다. 월정사로 가는 전나무 숲길, 약 1700그루의 전나무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세상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만 들립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습니다. 흙의 감촉, 나뭇잎의 감촉이 발바닥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선제길도 놓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찾는 구도자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길은 걷는 것 자체가 명상입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목적지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복잡하게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오대산의 템플스테이는 더 깊은 차원입니다.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출가학교는 한 달 동안 행자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모든 외국인이 한 달을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머무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스님들과 똑같은 일과를 따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고 수행합니다. 울력, 사찰에서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공양간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의아해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깨닫습니다. 이것도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경험. 이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도 인기가 높습니다. TV, 인터넷, 냉장고가 없는 숙소. 현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대신 편백나무 향이 가득한 방, 창밖으로 보이는 숲, 새벽에 들려오는 새소리.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요즘 외국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오대산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신호도 약하고 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 하루는 불안합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는 편안해집니다. 셋째 날에는 스마트폰 생각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스마트폰이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 캐나다 여행자의 후기입니다. 토론토에서는 항상 멀티태스킹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식사하면서 영상을 보고 걸으면서 SNS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대산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쉴 때는 쉬기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한국 사찰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채식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5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건강, 환경, 동물권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찰 음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사찰 음식점 산촌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곳은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손님의 6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합니다. 나물 구절판, 비빔밥, 버섯 전골, 두부 샐러드. 모두 채식 메뉴입니다. 독일인 하인츠 씨는 작년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나물 구절판과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고기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맛도 좋고 색깔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했습니다. 서울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강한 외국인이 627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4% 증가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 두부 요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사찰 음식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오신채를 쓰지 않습니다.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이 5가지 채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육류와 해산물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 속에서 오히려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등 발효 음식의 깊은 맛, 제철 나물의 신선한 맛, 곡물과 두부의 고소한 맛.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놀라운 맛이 탄생합니다.
최근에는 더 혁신적인 시도도 나타났습니다.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출시한 사찰 버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첫 시도입니다. 고기 패티 대신 콩고기를 사용했습니다. 빵은 쌀을 주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치즈와 소스도 모두 식물성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절에서 햄버거를? 하지만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찰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찰의 방식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그렇게 탄생한 사찰 버거는 내년에 미국과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골굴사의 절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무도 수련으로 에너지를 다 쓴 외국인들에게 절밥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콩고기 볶음은 진짜 고기처럼 쫄깃합니다. 토스트는 바삭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콩국수는 고소하면서도 시원합니다. 한 벨기에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채식 식당을 찾기 어렵습니다. 있어도 맛이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매일 3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사찰 음식의 또 다른 매력은 정성입니다. 스님들이 직접 담근 장, 텃밭에서 키운 채소, 정갈하게 담아낸 그릇,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이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한 프랑스 여행자의 표현입니다. 한국 불교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근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트렌디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힙불교의 시대입니다.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기 예능 나는 솔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20, 30대 미혼 남녀가 템플 스테이를 하며 만남의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낙산사에서 진행된 시즌에는 20명 모집에 1,501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70대 1 이상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본 NHK 방송까지 취재를 왔습니다. 템플스테이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찰이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명상하고 휴식할 수 있습니다. 뉴진 스님도 화제입니다. 개그맨 윤성호의 부캐릭터입니다. 스님 옷을 입고 DJ를 하는 모습이 MZ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연등회 공연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불교계 행사에도 섭외가 빗발칩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300m, 저스트비 홍대 선원이 있습니다. 2022년 문을 열었습니다. 선원과 템플스테이, 게스트하우스를 결합한 공간입니다. 선택의권, 에너지 호흡, 네이처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작년 한 해 40여 개국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중 80%가 20, 30대입니다. 이런 변화가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 비율이 2016년 25.2%에서 2024년 30.6%로 증가했습니다. 불교 관련 서적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반야심경 관련 서적의 2030 세대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9% 증가했습니다. 초역 부처의 말은 9주 연속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6,51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77,091명으로 12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회복세입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71.4%가 불안감 감소 효과를 느꼈고 74.2%가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골굴사의 마지막 예불 시간입니다. 대웅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인들과 함께 자리합니다.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이어집니다. 외국인들도 함께 합장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옵니다. 하늘의 별이 총총합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입니다. 한 호주 여행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시드니에서 온 보람이 있네요. 이 순간을 위해 온 것 같습니다. 금선사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고요합니다. 한 미국 여행자가 중얼거립니다. 뉴욕도 불빛이 아름답지만 이렇게 고요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소음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대산의 밤은 깊습니다. 전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한 영국 여행자가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짜 내가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SNS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느낌을 런던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외국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는 일반적인 여행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찰은 이제 전 세계인의 힐링 성지가 되었습니다. K-팝으로 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이 K-드라마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이제 K-템플스테이로 한국의 정신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한류의 진화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굴사의 역동적인 수련, 금선사의 고요한 휴식, 오대산의 자연 속 명상, 사찰 음식의 건강한 맛, 그리고 108배와 불경 읽기를 통한 내면의 성찰. 이 모든 경험이 하나로 엮여 외국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떠나는 외국인들의 표정에는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꼭 다시 올게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재방문합니다. 어떤 이는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같은 사찰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그곳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한국 사찰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가는 이 시대에 멈춤과 쉼과 성찰의 공간은 더욱 소중해질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지혜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이것은 국적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욕구입니다. 한국의 사찰은 그 욕구에 가장 완벽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